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자마자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보수의 성지, 대구 경북을 찾고 있는 가운데 오늘 대구에선 주요 대선 후보 3명이 동시에 격돌했습니다. TK가 이번 대선에서 최대 전략지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먼저 대구 동성로를 찾아 집중 유세를 벌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김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구를 찾았습니다. 선거 유세에는 수백 명의 지지자와 시민들이 모여 환호를 보냈습니다. 영남 지역을 방문한 건 전국 소도시를 순회했던 경청 투어 이후 사흘 만, 대구는 처음입니다. 보수의 성지인 대구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록 과정에서 실망한 텃밭 민심의 균열을 일으키고 지지층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그만큼 이재명 후보는 보수 표심 공략에 집중했습니다. 공천만 하면 100% 당선되면 그 정치인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첫째, 공천만 받으면 되니까 공천 받으러 다니는 게 일이에요. 공천 받는데 모든 신경이 가 있지, 동네 사람이 욕을 하든 말든 동네가 망하든 말든 지역구에서 버리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죠. 수도권이 지역보다 더 잘 되는 건 정치적 경쟁이 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에도 기회를 달라고도 읍소했습니다. 이 후보는 전 정권이 비상계엄으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다며 다시 기회를 주면 안 된다고 직격했습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군사 쿠데타를 도모하고 그들을 지지 옹호하고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여전히 통치와 지배를 꿈꾸는 그들에게 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습니까?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후보는 일할 자신이 있으며 이번에는 바꿀 때가 되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좀 바꿔서 쓰세요. 신상도 좀 써보세요. 신상 얼마나 많아요? 써보면 안 되면 또 바꾸고 그러면 되지요. 그게 국가, 사회가 제자리를 찾고 제대로 발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후보는 박정희의 정책이든 김대중의 정책이든 진영이나 이념은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국민의 삶이 나아지면 좋은 일이라며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실용주의를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보수 텃밭 사수에 나섰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 경북을 찾은 김 후보는 보수의 위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대구 경북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계엄과 탄핵의 파도를 넘어서자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출당 요구에는 도리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이 대구 경북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TK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보수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TK. 국민의힘은 후보 경선과 단일화 과정에서 갈라지고 흐트러진 TK 보수 지지층의 지지세를 총결집시켜야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진검승부를 겨룰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조기 대선을 유발한 데 대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계엄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3년 전 그 엄동설안에 여러분들께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정권교체를 외쳐주셔서 겨우 0.73%로 정권을 되찾았는데 3년 만에 이렇게 다시 또 조기 대선을 하게 되어서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김문수 후보도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읍소했습니다. 나라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며 위기 때마다 나라를 살린 대구 경북이 이번에도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가가 위기입니다. 위기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바로 대구 경북입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대구 경북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대구 경북이 반드시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정희,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인연, 그리고 대구 경북 출신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산불 피해와 경기 침체로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해 냉담해진 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한 공약들도 내놨습니다. 산불 피해 복구와 동해선 고속철도 복선화, 홍준표 전 시장이 추진해온 신공항 건설과 군부대 이전, 대구 경북 행정통합 등 지역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돼도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구 경북의 이 신공항이 군위에서 멋있게 잘 되고 그리가는 고속도로나 철도나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계엄과 탄핵의 파도를 넘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도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출당 조치 요구에 대해서는 도리가 아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도 TK 공략을 위해 대구를 찾았습니다. 국민의힘과의 단일화에 대해선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경북대학교를 찾아 과거 대구 지역 청년이 우리나라의 국가 산단을 이끌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산업을 일으켜 TK 청년들이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천혜율 기자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보수의 텃밭인 대구에서 출근길 시민들을 상대로 자신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적임자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이제는 과학기술 그리고 젊은 세대에 대한 관심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저 이준석에게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대학교를 찾은 이준석 후보는 대학생들과 점심 식사를 하며 소통 행보를 이어나갔습니다. 과거 대구 경북 청년들이 국가 경제를 이끌었던 것처럼 앞으로 다시 한번 산업을 일으켜 TK 지역 청년들이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원래 사실 경북대학교 특히 전자공학과 중심으로 많은 인재들을 배출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국가 산단들을 일으켜 세웠던 그런 공간입니다. 다시 한번 산업을 일으켜가지고 그런 일이 또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대 후보에 대해서는 십자포화를 날렸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가리키며 과거 9년 전 20대 총선에서 대구 시민들의 부름을 받지 못한 부적격자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대구 수성구에서 그 보수세가 강한 지역에서 대구 시민들이 이미 한번 국회의원을 하기에도 부적격자라고 인정했던 그런 후보를 굳이 공천한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저는 대구 시민의 의중은 아랑곳하지 않고 당권 싸움에 몰두한 국민의 판단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의 계엄 사과 발언에 대해서는 옆구리 찔려서 하는 발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계엄에 대해서 진짜 잘못되었다고 판단한다면 즉각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출당시키고 본인은 그 반탄 세력에 힘입어서 후보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사퇴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어떻게 계엄이 잘못되었고 탄핵은 정당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반탄 세력의 표를 모아서 올라온 본인의 후보직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인지 저는 그 논리적 귀결이 너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과의 단일화에서는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께서 저와의 단일화나 빅텐트 같은 것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원래 조금이라도 결이 맞는 자유통일당이나 정광훈 목사와의 빅텐트는 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하셔도 좋을 것 같다. 그 텐트가 얼마나 클지 아니면 찢어진 텐트일지 이런 건 모르겠지만은 그쪽에 빨리 관심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공약에 대해서는 과거 일자리 나누기에 재탕이 될 것이라며 공격했습니다. 만약 임금 수준 조정 없이 그런 4.5일제나 4일제를 하자는 주장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어떤 생산성 위기라든지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업장을 양산하는 그런 정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토론 과정이나 이런 데서 이재명 후보가 합리적으로 그걸 디펜스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확실한 2등 후보라며 1등도 할 수 있고
3등도 할 수 있는 자신에게 투표해 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시는 올 상반기 안에 순환선 노선을 중심으로 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서구 주민들이 서대구역과 서대구로를 경유하는 노선을 최우선으로 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대구시에 제출했습니다. 이 진정서에는 주민 1,400여 명의 서명이 담겼습니다. 보도에 김민재 기자입니다. 당초 순환선 노선은 권영진 대구시장 당시 서구를 관통하는 노선으로 최종 확정됐었습니다. 당시 이 노선에 따라 서구 지역 아파트 분양도 대거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전 시장은 취임 직후 더 큰 순환선을 표방했고 노선은 전면 재검토됐습니다. 이거 다 백지화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 분양 받으신 분도 너무 절망이죠. 평리 뉴타운 개발하시면서 지금 많은 세대가 입주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진짜 평리동, 비산동 그런 수준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지금 사시는 분들은 너무 절망스러워요, 솔직히. 이게 도대체 국회의원들이나 구의원들 이런 분들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대구 서구 주민들의 서명이 담긴 진정서입니다. 대구시가 현재 연구 용역 중인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서대구역과 서대구로를 경유하는 노선을 최우선 순위로 해달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서명에는 서대구 영무예다음 아파트 총 1,418세대 중 1,415세대가 참여했습니다. 없던 내용을 저희가 다시 해달라고 억지 부리는 것도 아니고 있어가지고 확정된 내용을 다시 봐달라는 거예요. 불편함이 있어서. 그게 대구시에서도 진행을 했던 부분이 뭔가 문제가 있고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했고 확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진정서를 넣고 하기 전에 서구에 이제 관련된 분들이 먼저 움직여 주셨다면 좋지 않았냐. 현재 대구시는 앞으로 10년 새로운 도시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안에 초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각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건의할 지역 대선 공약에도 순환선 구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환선 문제도 지금 연말까지 저희가 도시철도망 구축 10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반기쯤에 초안이 나오면 주민공청회라든지 의회 의견 청취 등 절차를 충분히 소통을 해서 연말까지 국토부에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그런 절차를 시민과 소통을 통해서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구는 8개 구군 중 유일하게 대구 지역 도시철도 3개 노선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서구 주민들은 서대구역과 서대구로를 경유하는 노선이 최종 확정되지 않을 경우 서구의 낙후는 가속화될 거라며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중국산 위조 화장품을 유명 브랜드의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유명 브랜드 고유의 일련 번호까지 그대로 복제해 국내 대형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브랜드 화장품입니다. 이른바 갈색병으로 유명한 제품부터 향수, 립스틱까지 모두 정품 같지만 중국산 위조 화장품입니다. 50대 남성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7년 동안 유명 브랜드 위조 화장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가 판매해온 것으로 추정되는 화장품의 양만 13만여 점, 180억 원에 달합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중국 도매 사이트에서 위조 화장품을 사들인 뒤 자신이 미국에 설립한 유령 회사로 보내 미국산 정품으로 재포장시켜 국내로 유통했습니다. 국내로 유통하는 물품 가격은 정품가의 절반 이하 수준. A씨는 개당 4배에서 5배가량 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유명 브랜드 정품과 동일한 형태의 로고뿐만 아니라 정품 고유의 일련 번호까지 복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소비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제조 일자나 유통 기한을 조회해 볼 수 있는 해외 사이트까지 안내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위조 상품이 들어올 때는 우리가 알기로는 중국이라든지 동남아시아권이라든지 이쪽에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제품들은 이제 그 위조 상품이라는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을 경유해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배송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세관은 유통업자 A씨를 관세법 및 상표법,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K컬처를 세계로 이끌었던 비보이, 브레이킹이 지난해 파리올림픽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세계 유명 비보이 크루들을 만나볼 수 있는 제18회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 대회가 오는 24일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유철미 기자입니다. DJ의 디제잉에 맞춰 아크로바틱한 동작을 선보이는 브레이킹. 헤드스핀과 파워무브, 순간적으로 동작을 멈추는 프리즈까지. 브레이킹은 비보이 또는 브레이크 댄스로 불리며 문화의 한 영역으로 발전했고 지난해엔 파리올림픽 정식 종목에 채택되면서 이젠 엄연한 스포츠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비보이 배틀인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가 오는 24일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국내는 물론 세계 유명 비보이들이 우승을 놓고 격돌합니다. 해외팀은 작년에 처음 일본 팀이 참가해서 우승을 했고요. 그 작년을 시작으로 올해 해외 비보이들이 엄청 연합을 해서 한국 비보이들과 이제 아시아에 있는 친구들, 유럽 친구들이 이제 섞어서 프로젝트 팀으로 결성해서 특히 올해는 화려한 게스트가 대회를 빛낼 예정입니다. 지난해 파리올림픽 여자부문 금메달리스트인 비걸 아미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비트박스 음악 도파민으로 화제의 중심에 있는 비트박서 윙도 화려한 무대를 준비 중입니다. 래퍼 팔로알토, 스트릿 우먼 파이터2 출연팀인 마네퀸, 그리고 최근 도파민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비트박서, jetpack 등 무대가 마련되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오후 1시부터 진행되는 예선전은 비공개로 열리며 오후 6시부터 펼쳐지는 8강 본선 무대부터는 일반 관객에게 개방됩니다. 본선 입장권은 당일인 5월 24일 오후 1시부터 선착순으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 대구 간송미술관이 제28회 전국 박물관인 대회에서 올해 박물관 미술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대구 관송미술관은 지난해 개관과 함께 선보인 국보 보물전 여세동보 세상함께 보배사마로 기획전시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 전시는 간송 전영필 선생이 문화보국 정신으로 지켜온 국보와 보물 40건 97점을 선보인 특별전으로 문화유산의 소중함과 가치를 전달하며 78일간 약 22만 4천여 명이 관람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대구 달서구를 대표하는 빵인 달토기빵의 새로운 버전인 2대 달토기빵이 출시됐습니다. 이 빵은 기존의 토기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맛과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MZ세대를 겨냥해 새롭게 만든 샌드쿠키는 젊은 층의 취향을 적극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달서구의 역사 콘텐츠와 연계해 개발된 달토기빵은 지정 판매처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흑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9월 말까지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운영합니다. 이 체계는 21개 의료기관의 협력을 통해 온열질환 정보를 신속히 공유해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중구청은 올해 지역 내 초등학교 3곳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중구 지역에는 총 85개의 수거함이 있으며 지난해 수거된 폐의약품량은 8,000kg에 달합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지역 사회의 환경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스산 자연휴양림 내 비슬 책방이 20일부터 열흘간 시범 운영됩니다. 이곳에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의 만화책, 최신 웹툰 단행본 및 어린이 도서 등이 준비돼 있어 유리한 독서 환경을 제공합니다. 숲속에서 다양한 책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국장미공원에서 2025 장미꽃 필 무렵 축제가 16일부터 18일까지 열립니다. 120여 종의 장미가 만개한 정원에서 예술과 체험이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펼쳐집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일교차는 크니까요. 외출하실 때 가벼운 외투는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